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어제 역사적인 2차 북미 회담이 열렸죠. 예. 저희는 오전에 녹음을 하는 중이어서 안타깝게도 네. 정상회담을 보지 못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경제 속살에서 다룰 내용이 있다면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스토리는 진실보다 강하다라는 마케팅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은 포스트 트루스라는 용어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포스트 트루스. 예, 우리말로 하면 탈진실화라고 불리죠. 요즘 마케팅계에서 가장 핫한 용어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올해의 국제적인 단어로 선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 마케팅을 할 때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려면 진실보다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과거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평판 게임이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월러는 이 말을 스토리는 진실보다 강하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 마케팅이라는 건 나의 강점을 알리는 기술인데 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고요. 스토리, 즉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원러는 이걸 가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다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인류학자 로던 던바 같은 사람은 인류가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인류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팩트를 나눈 양보다 남에 대한 뒷담화나 아니면 작은 수다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대화를 차지를 해요. 예. 그래서 던바 같은 학자는 인간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물인데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이 남긴 지혜와 통찰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 일상적인 잡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러는 소소한 대화는 천박하고 소모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됐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나누는 가십과 잡담이야말로 인류의 태고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진실 영역에서 노는 것보다요. 잡담 영역에서 노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예. 술집에서 우리 이런 경험 많죠. 그 자리에서 아인슈타인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닥쳐, 꺼져 뭐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더럽게 재미없고 재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특정 직업을 일반화해서 좀 죄송한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걸 진짜 못하세요. 술 한잔 해보면 술자리 내내 자기 전공 이야기만 합니다. 한마디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마케팅은 가십, 수다의 영역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다의 영역에서 놀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스토리가 재밌어야 됩니다. 예. 묵직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재밌게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십의 영역에서 술자리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럽 백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전쟁에서 결국 지죠. 그런데 유럽 백인들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장악한 이교도, 이슬람 교도들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쳐들어가야 돼요. 아무래도요. 예. 네. 근데 이미 한번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명분이 없죠. 민중들을 꼬셔야 되는데 어떻게 꼬실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의 명분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5세기 들어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아프리카를 침공하는데요. 이때 유럽인들이 가십의 영역에서 놀랍게도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라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근처 어딘가에 사제왕 요한이 다스리는 기독교 유토피아가 있다는 이야기가 민중들 사이에서 나돌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탄생 장소를 방문한 동방박사 3명이 있죠. 예. 요 스토리에 따르면 사제왕 요한은 이 동방박사 3사람 중 한 명의 후손입니다. 엄청 덕이 많고요. 관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티오피아 근처에서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죠. 게다가 이 기독교 왕국에는 한 번 마시면 절대 늙지 않는 청춘의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게다가 요한의 기독교 왕국 바로 옆에는 여호와가 태초의 인류를 창조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 상상력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는 스토리입니다. 유럽 지배자들이 이 스토리를 퍼뜨리면서 우리가 사제왕 요한을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에덴 동산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정서를 자극합니다. 이 정서는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수복하자 이거보다도 100배는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지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건 정치의 문제지만 에덴 동산과 청춘의 셈은 가십의 영역이거든요. 정치는 왕이나 교황, 귀족들의 영역이지만 신화는 민중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가십의 영역을 파고든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 결국은 유럽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새로 진출하는 중요한 여론을 조성을 하죠. 마케팅 스토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남이 해주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리고 싶은 걸 내 입으로 막 떠드는 건 하소나하는 짓이라는 거죠. 예. 데이비드 월러가 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나에 대해 늘어놓는 일은 어디까지나 자기 홍보에 불과하다. 금세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채버린다. 그러나 남의 입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달라진다. 최소 한 명 이상의 검증을 거쳤다는 건 전제 아래 내용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마케팅에서는 스토리는 진실보다 강한 겁니다. 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주의할 점은 자기가 아무리 국민들 앞에 마케팅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가십의 영역에서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붕딱 같다고 생각했던 정치 마케팅 1위는 압도적으로 안철수 씨가 지난 대선 토론 때 했던 와튼스쿨 드립이었습니다. 네, 당시 토론에서 사회자가 미국이 대북 선제에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최우선적으로 미 정상과 통화하겠다. 이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와튼스쿨 동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 이게 뭡니까? 진짜로. 저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나.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안철수 씨가 그냥 의사고 컴퓨터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와, 유명한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도 나왔네? 트럼프도 거기 나왔네? 이 말이 안철수 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도록 하는 게 마케팅 능력이지, 예. 그걸 지 입으로 TV 토론 나와서 저렇게 대놓고 자랑질을 하면 절대로 스토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명문대 네. 나온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판단을 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반감만 더 심해지는 거죠. 예. 결국은 재수 없다고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절대 기획된 마케팅이 아닐 텐데도요. 마케팅으로는 실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그러니까 대선이 지난 다음이죠. 예. 장애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는 푸르메 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라는 분이 SNS에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촬영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이 사진은 대선 이후에 찍힌 사진이 아니고요. 2월 17일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찍힌 사진입니다. 예. 후보 시절에 찍힌 사진을 선거 기간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올렸으니까 이건 의도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없죠. 게다가 사진을 찍은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사람이나 측근이 아니고 재단 관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살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장애 어린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할 때는 허리를 90도 푹 숙이는 사진도 있습니다. 당시 백경학 이사가 페이스북에 어린이와 어머니, 의료진 앞에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얘기를 듣기 위해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은요. 마케팅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찍어서 뿌린 사진이 아니거든요. 남의 입, 남의 사진으로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됩니다. 이건 안철수 씨가 본인 입으로 와튼스쿨 나왔다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찍힌 사진이 아닌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진 찍힐 것을 의도했다면 이 사진이 대선 중간에 뿌려졌겠죠. 선거에 도움이 될 걸 노리고요. 하지만 사진은 대선 이후에 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매우 진실하고 매우 강력한 스토리가 됩니다. 예. 삼국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비의 먼 친척이고 형주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유비가 상황이 안 좋아서 유표한테 얹혀 살 때 얘기인데 유표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삐리리해요. 네. 그래서 유표가 유비한테 아들 대신에 형주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결사적으로 사양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아드님한테 물려주셔야죠. 이러면서요. 제갈공명이 이 이야기를 유비에게 꺼냅니다. 주군, 지금 명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주를 이 기회에 정당하게 물려받아서 천하삼분지기의 터전으로 삼읍시다 라고 권해요. 그런데 유비가 제갈공명에게 정말로 단호한 표정으로 군사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봅니까? 난 내 은인의 땅을 빼앗아서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확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때 공명이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 말이 계획된 말이라면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획된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보기에 유비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거죠. 마케팅의 귀재입니다. 민중들 입에서 유비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칭송이 저절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의도된 게 아니고 유비의 진심이고 진짜 성격이 그러면 공명의 생각에 이건 정말로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보기에 유비는 마케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삶 자체가 그냥 스토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뭘 조작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 성격대로 진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유비의 삶이 백성들 가십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칭송이 되는 스토리 메이커인 겁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 제가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대단한 스토리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생산이 의도된 거라면 무서운 기획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스토리들이 의도된 게 아니라면 민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하는 것들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진심이라면 저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심지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나 참 겸손한 사람이야, 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십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나돌죠. 이건 어떤 정치인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파괴력인 겁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진실이 아니라 조작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의 말처럼 스토리는 원래 진실보다 강한 겁니다.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만들어낼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특히 이게 속이는 건데 속일 때 속임수가 들통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본 스토리 제작 중에 최고의 실패작은 그 김성태 씨가 단식했을 때 단식 8일 만에 구급대한테 실려가잖아요. 예. 근데 이때 정치인의 초췌한 얼굴, 앙상한 몸 이런 건 정치인에게 매우 유리한 스토리가 됩니다. 마케팅 영역에서만 보면 김성태가 진심으로 단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엉성한 얼굴이 사람들의 가십의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그걸 노리죠. 뼈만 남은 몸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마케팅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잘해야죠.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영상 보면 예. 구급대원이 배를 덮어주는데 예. 김성태가 일부러 굳이 자기 배를 까는 장면이 잡힙니다. 이제 이러면 스토리가 개판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가십 영역에서 김성태 단식, 불상 이런 게 언급되겠습니까? 조작, 지랄 이런 게 언급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짜도 좀 잘 짜야 되는 거죠.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역사적인 날에 이렇게 소소한 마케팅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아직 정상회담 내용을 못 들은 상태지만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가 정말 놀란 건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에 입성한 겁니다. 예. 이걸 보는 순간 이쪽의 마케팅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네. 이쪽 사람들이 지금 스토리를 만들 줄 아는 겁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도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철도를 탄 이유는 남북 평화가 안착되면 남조선 인민들도 철도로 대륙을 달릴 수 있고 그러려면 북한 철도가 보완돼야 되고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도가 달려서 베트남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와, 서울에서 평양까지 혹은 중국까지 혹은 베트남까지 우리가 대륙을 철도로 달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에덴 동산처럼요. 혹은 사제왕 요한의 땅에 있는 청춘의 샘물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을 하거든요. 예. 이미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스토리는 논리와 진실의 영역이 아니고요. 가십과 잡담의 영역에서 이미 수천만 번이나 회자가 됐습니다. 네. 저도 벌써 술자리에서 한 10번 넘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스토리의 위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마케팅이었던 거죠. 예, 예. 북미회담을 보기 전 녹음이지만 부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무렵에는 한반도 평화가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 마음으로 북한의 놀라운 마케팅 스토리 제작 능력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내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대에 찬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더 기대가 되게 만드네요. 네. 사실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네. 탁현민 씨를 무지하게 괴롭혔잖아요. 네. 탁현민 씨를 괴롭힌 이유는 탁현민 씨의 뭐 과거 책에서의 뭐 그런 글들 아니죠. 이거는 아닐 네.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네, 거기 비난한 것은. 탁현민 씨는 네. 스토리 제작 능력이 거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문재인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이렇게 네. 탁현민의 기획력으로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억측을 하면서 네. 탁현민을 도려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네. 사람들은 다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가당치 않은 같습니다. 이런 네. 그 논리를 네. 가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쇼가 아니었잖아요. 5.18 그러니까요, 저는- 기념식 때 그 이 유족을 끌어안은 대통령의 이런 그렇죠. 태도가 네. 탁현민이가 시켜서 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오늘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죠.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을 5.18 유족을 찾아서 포옹을 하고 이런 건 기획의 능력이 아니고 기획됐다면 진짜 무서운 마케팅 능력이고요. 네. 기획이 아니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심이면.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 직감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진심으로 만들어내는 스토리 생산 능력이 있어서 매우 파괴적인 정치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뭐 보면 사실 네.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미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네. 뭐 혹은 뭐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이어서 뭐 네. 뭐 무슨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뭐 네. 그런 네. 지도자, 이런 이미지 자체가 다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그렇죠. 거기는 기획력의 산물이죠. 네. 쓰레기 언론들의 또 부역이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니까 네. 이미지를 당연히 이쪽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 마케팅 능력은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저쪽의 스토리 만들어내는 능력은 중하 수준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때는 우리 상황이 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이미지에 속아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미천이 드러나다 보면 저는 앞으로 그런 일로 속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네. 그래요. 우리 황교안 네. 차분하고 그리고 반듯하고 네. 그리고 강직한 그런 네. 보수의 이미지. 정말 전 속으로 많이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도 진심이 없는 이미지의 네. 한 표본인데. 네. 자, 그것이 또 진심도 없는데 기획력도 빵인 거죠. 그 정도 예. 되면. 목소리 좋다고 대통령 될 것 같으면은 네. 글쎄요. 그 성우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을 그렇죠. 하셔야 되겠는가. 네. 그걸로 따지면 뭐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네. 김영민 PD님. 뭐 제가 무슨
목소리가 좋으시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